얘기하고 일단 이 깨달음이 기대 지혜 완성이 되면 대원경지와 평등 성지가 된다는 것 정도는 두 가지 더 있습니다만 그건 또 전문적이라서 지금 얘기하기는 너무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하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신통이 자제한 이런 걸 갖춘 모든 분들을 지혜가 완전한 지혜가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자비가 완전한 자비가 계시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를 존재를 구조한 것을 양족존이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지요? 자, 양족존. 따라고 양족존.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인데 깨달은 것을 부처라 그러거든요. 불자는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인데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진리를 깨달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귀법이 됩니다. 귀법 하고 난 다음 이욕존이라고 말씀입니다. 이욕존. 예. 자, 진리를 알고 나면은 진리에 귀하고 나면은 이욕을 하게 돼 있다. 이 욕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욕망이 막 이기심을 떠난다. 이기심을 완전히 떠난 존재야. 욕망을 완전히 떠난 존재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그러한 것에 귀한 것을 귀법 이욕존이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성 중중종이라 말이야. 중중종. 귀성은 성이라는 것은 무리를 말해요. 무리인데 부처님의 제자들의 무리를 말해요. 그런데 그냥 제자가 아니라 깨달은 이들을 말해요. 그 머리만 깎고 우리 앉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최소한도 진리를 깨달은 이를 말해요. 그 깨달은 이를 기성 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이냐 하면 최소한도 우리 고대 역대 조사 스님들 중에 원효 스님이라든지 또 의상 스님이라든지 막 그 정도 돼야 우리가 귀성 중중존에 안 붙이겠습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런 깨달은 모든 이들을 우리가 그 무리들을 많은 무리들을 존중한다 하는 뜻이에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귀불 양족존, 귀법 이욕존, 귀성 중중존. 예, 그러면 오늘 시간은 원래 근본경진이란 공부를 해야 될 시간이지만은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동안에 공부한 걸 조금 정리하는 입장에서 그럼 여기서 초점이 뭔가 하면 도대체 법이 뭐냐 하는 것에 초점이 갑니다. 부처님 말씀이 참 훌륭하긴 한데 들어보니 참 훌륭한데 도대체 법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궁금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대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자, 법. 이 법은 이 한문으로 치면 이 상수변이라고 해요. 이게 물 숫자라고 해요. 물이 옆에 보면 이 가르자가 붙어 놨거든요. 물이 간다. 물 흐르듯 간다. 막 이렇게 법을 보통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학자들이 보면 이렇게 많이 합니다. 자,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 그러지요. 자연의 이치.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법도 되고 또 인위적인 법을 초월한 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인위적인 법을 우리가 유의법이라고 해요. 유의법. 따라하면 유의법. 예, 이 법을 초월하는 법을 무의법이라고 해요. 무의법은 진리 쪽에 가까운 거고 유의법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법률이나 제도로 만들어낸 것을 말해요. 법률, 명령, 여러 가지 그런 거 말하는 유의법이라고 하더라고. 무의법은 진리 쪽에 말하는 거. 어쨌든 간에 법은 물 흐르듯 흘러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 자연의 이치가 일단은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근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우리 사람의 경우에는 이 수성하강이라는 말이 있어요. 수성하강.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신장에 있는 이 콩팥이 보면 이 신장에 이 수기가 있어요. 수기를 물을 주관을 하는 기운이 있는데 이 신장에 있는 것은 뒤로 동맥을 타고 이렇게 올라서 100km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원한 기운이 머리 위로 올라가고 이 인맥은 여기서부터 내려옵니다. 인맥을 통해서 이렇게 아래로 단전까지 따뜻한 기운이 내려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자 머리는 시원해지고 배는 따뜻해져야 돼요. 그걸 수성하강이라 그래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수성하강이 현대인들은 특징이 수성하강이 잘 안 돼 있어요. 왜일까요? 왜 수성하강이 안 될까요? 머리를 너무 쓰기 때문이에요. 머리를 너무 쓰니까 여기가 계속 복잡하거든요. 그 여기서 머리가 복잡하니까 여기서 계속 우리 몸 속에 있는 피 중에 많은 양이 뇌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뜨끈뜨끈해지니까 여기서 번뇌가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잠이 안 와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뒤집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뒤집어 건강이 이제 그때부터 나빠지는 거지. 수성하강을 잡아줘야 돼. 우리 인체는 이렇게 수성하강의 구조가 가장 좋은 이상적인 구조예요. 근데 보통 우리 현대인들은 뒤집어져가 있기 때문에 머리가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뭐 자살을 한다거나 뭐 우울증 걸린다거나 각종 병리 현상이 여기서 생깁니다. 이유는 너무 머리에 번뇌 즉 에너지를 너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원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놓을 것일까? 그것이 착안한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벌써 2600년 전에 고안을 해낸 거예요. 그것이 뭔가 난전호흡이에요. 숨을 딱 이렇게 한 좀 더 해봅시다. 아래 손을 아래로, 오른손 아래로, 윗손을 올려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딱 놔두시고 쓰십시오. 자, 아랫배에 힘을 딱 주시고, 어깨에 힘을 쭉 빼고, 쭉 숨 들어 마시고, 아랫배 힘 주시고, 내쉬고, 자, 숨 쭉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 번 더 편안한 자세로 숨 쭉 들어 마시고, 내쉬고.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서 호흡을 3번만 해도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그럼 이것을 호흡을 매일 아주 하루에 한 100번 이상, 아침 저녁으로 100번 이상만 이 단전호흡 해주시면 심기혈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심기혈전. 이것이 불교 공부나 기공부나 모든 공부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마음이 가는 곳에 기가 간다. 기 알죠? 네. 기가 흐르고, 기가 흐르는 곳에 이 피가 흐른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잘 굴러가게 돼 있어. 그래서 심기혈전, 사람 마음을 가는 곳에 기가 흐르고, 기가 가는 곳에 피가 가고, 피가 흐르면 다 모든 것이 다 유통이 될 거예요. 다 굴러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길 중에 하나가 자 번뇌를 벗어나야 되는데 이 번뇌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번뇌에 묶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번뇌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화가 나잖아요. 뒤에서 이제 우리 성전님 가실 때 누가 차를 타고 운전해 가는데 여기서 클락션을 팍 눌러요. 그럼 누른자마자 그것도 소리가 꽝 소리 나면서 뭐하잖아. 보통 사람들은 화가 나요. 아 이게 뭐야 이거 싹 돌아보면서 화가 탁 나잖아요. 근데 자세하게 우리가 원인관계를 따져보면 내가 그 사람 가는 일정하게 가는 것을 좀 방해했거나 운전 가거나 천천히 갔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이제 급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빵 누른 건데 우리는 생각할 때 마음적으로 건방지게 말이야.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뭐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우리 사람은 마음에다가 하나 자기 마음에다 하나 더 하는 거야. 여기다가 생각을 갖다 더 하는 거야. 그 진실을 볼 수 없단 말이야. 좀 더 비관내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누가 내 뺨을 탁 때리는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탁 그 사람 친다고 딱 보는 순간 내가 상대편 뺨을 밟고 있어.
그 뼈쪽 구도로 가도 내가 뼈쪽 구도 치고서 여자라. 그 상대편 얼마나 아프겠어. 발톱 확 아프게 자기 동사에 뺨을 때. 그렇겠죠? 예,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 사람들을 보면 착각을 할 수 있거든요. 기본을 모를 때. 그래서 항상 그래서 뭐냐면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중에. 자, 아무튼 그런 모든 것들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인데 어쨌든 법이라는 것은 어쨌든 뭐냐 이게. 부처님 말씀하는 법은 가장 간략하게 설명하면 인연법. 따라 인연법. 인연과법이라 말을 씁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이는 이 원인이에요. 원인이 있고 연은 조건을 조건. 따라하면 조건이란 연을 말이에요. 연. 인과 연, 즉 우리가 조건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난다. 그 법을 우리가 인연과법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과 조건이 있고 여기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뭐로 나타내시면 고진멸도라는 걸로 또 설명하셨어요.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고진멸도로 설명합니다. 자, 고진멸도. 우리가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어느 정도 고통스러우냐 하면 세계에서 우리나라 현재 이 행복지수가 우리가 만족하는 지수 있잖아요. 거의 최하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 보면 햄버거 하나 사 먹어도 그 하나 사 먹을 때 기쁨을 느끼고 사 먹는다고 합니다. 만족하면서 먹는다는데 한국 사람들은 도저히 만족을 못합니다. 만족을 못하는 그런 이 사회 풍조가 우리나라에 일어났어요. 만족 못하는 풍조가. 그래가지고 그것이 가장 우리나라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단적인 내가 요새 뭐라 하냐면 TV에서 6.25 사변은 난리도 아니래 이 말이에요. 6.25 사변에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300만 명 이상 죽었단 말이에요. 그 큰 민족 큰 혼란인데 그것은 난리도 아니래. 요새 난리가. 그만큼 요즘은 상대적 빈곤으로 상대적 빈곤. 진짜 가난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빈곤한 것을 뜻합니다. 옆집에 누가 유학 갔다 하면 우리 애도 유학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배 아프고 아픈 거예요. 요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은 엄청 높아 있어요. 엄청나게 눈은 높아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노량진에 가끔 스님이 책 만들러 노량진 가보면 노량진에 보면 사람들이 여러 수만 명이 이제 학생들이 있어요. 젊은 학생들이 있어요. 뭐 한다고? 고시 공부한다고. 옛날로 치면 고등고시 한다 해가지고 사법고시에 공부한다고 꽤나 막 청춘을 바치는 사람도 많았는데 지금은 구급공무원 시험 치라고 합니다. 구급공무원 시험 치는데 사람이 이 장난이 아니에요. 몇백 대는 보통이에요. 몇백 대요. 몇천 대까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1년도 아니고 7년씩 8년씩 속속으로 적이고 있어요. 그래서 스님한 상담으로 많이 오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일본이 뭐만 우리 아들 공무원 좀 시험 좀 되게 해주십시오. 와가 상담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볼 때 참 스님은 가슴 아픕니다. 전부 다 공무원 다 하면 누가 공장에 누가 가고 일반 사업은 누가 합니까? 그렇게 전부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더불어 사는 지표 있잖아요. 아이들 더불어 사는 지표. 더불어 살아가는 그 지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그것을 한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한국 학생들이 제일 꼴찌. 수학 성적은 세계에서 랭킹에 들어가. 의학 성적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높아. 그런데 더불어 살아가는 지표에서는 꼴찌. 이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 최소한도 1950년대 태어나신 분들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너무 경쟁이 치열해요. 60년대 넘으면 1950년 베이비붐이 나면서 60년대 이때 엄청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이 사람들이 자라가 지금 어른이 다 됐어. 이제 사회적인 주역이 됐어. 그 사람들은 경쟁밖에 모르거든. 그래서 무조건 이겨야 돼. 상대를 이겨야 돼. 죽으면 안 돼. 그래서 지금 그런 사람들이 애를 기를 때 그걸 잘 길러놨단 말이야. 지금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 우리나라는 교육이 지금 부재예요. 한국은 교육이 이제 망가져 버렸어. 인성교육이 완전 없어. 미국에서는 지금 조사를 해보면 미국에서는 인성교육을 상당히 많이 시킨다고 해요. 첫째가 미국의 국익을 하는 거 있잖아요. 국익 우선을 하는 거. 또 그래서 그네들은 이제 기독교 국가니까 또 그런 데 맞춰가지고 도덕교육을 엄청 시키는데 한국은 도덕교육이 완전히 말살돼 버렸어. 왜? 단군이 우리나라의 단군이거든요. 우리나라 국조가 이 단군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거의 우리나라 지금 없어져 버렸어. 참 안타까운 일이야. 단군에 대해서 단군이 누구지도 몰라요. 단군은 그거 전설이 아닙니까? 단군이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이게 쌓고 단군이 최소한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 단군이 한 사람인 줄 아는 사람이 많아요. 단군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단군 1대 2대 쭉 이렇게 있어요. 역사 공부가 한국 사람한테 역사 공부 빵점짜리 없어요. 역사 공부 하나도 안 해. 자기 역사도 모르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역사 공부 하나도 못 해요. 서울대학교 나오는 일본들 물어보면 역사 공부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아요. 수학은 잘하는데 연대 나온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스님은 지방대학 나오셨는데 국사는 옛날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국사 공부는 잘 하고 그쪽에 굉장히 또 이제 열심히 파고 그랬는데 어쨌든 요즘 사람들은 되게 군대 가려고 물어보면 왜 군에 갑니까 그런 거. 가급적